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육아서를 많이 읽었어요. 태교서는 막 전 세계에서 어떻게 태교했나 이런 것들만 읽어보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다들 원하는 게 있죠.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글로벌 리더로 자라면 좋겠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등등등 너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육아의 목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무한하게 좀 뻗어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늘 그런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 국내 육아서를 주로 보다가 오랜만에 해외에서 쓴 육아서, 자녀교육서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이에요. 상위 1% 자녀교육의 비결. 그래서 상위 1%만 보면 딱 헉하죠. 공부를 막 많이 시켜야 되는 거야? 하버드 보내야 돼?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 150명이 실천하고 있는 아이의 부자 수업이고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등 억만장자의 사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책을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는 기업가로 성공한 150명의 부모가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을 시키고 싶다, 그냥 회사원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이를 사업가로 키우고 싶다,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다 하시면 꼭 봐야 될 책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피해의식을 가르칠 수도 있고 통제감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자유롭게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원이 희소해서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가르칠 수도 세상은 풍요로워서 승리와 변화의 여지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죠. 자, 어떤 부모가 될 건지 나보고 결정하래요. 무섭죠. 참고로 이 책 오늘 리뷰 보시고, 정말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다시면 출판사에서 일주일 후에 10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릴 거예요. 그 발표날 이후에 3일 안으로 여러분이 주소 입력해 주셔야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로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실전 연습해서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리뷰를 못하고 제가 일부만 오늘 하는데 너무 좋은 미션이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할 수 있어요. 가족 임무 선언문, 이게 제가 되게 좋아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선언문에는 가족의 규칙을 넣고 가족 간에 서로 말하고 대하는 방식,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남편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넣어도 된다. 엄마 몇 시부터는 보드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몇 시까지 숙제를 마치렴? 막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임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든 볼 수 있게 집안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래요. 가족 플레이북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여성 기업인 협회에 있는 캐리 그린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결혼하면서 이제 가족 플레이북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한 그런 임무 선언문 같은 게 있고요. 인생 신조로 삼을 5대 가족 가치. 저는 이제 이런 가치들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거실에다가 걸어놨죠.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캐리가 켈린을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유.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가족 구성원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멋진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 딸이 엄마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해외는 이렇게 영어로 이름이 써 있으니까 캐리와 켈린이 어떤 사이인지 이제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캐리와 켈린이 스스로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해줄 방법,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넣었대요. 이게 부부일 수도 있겠네요. 부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죠.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서로 원하는 거, 서로 칭찬할 것들 하면 되게 풍요로운 가족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럼 코칭 앤 컨설팅의 로라 포핑이라는 분은요, 어린 시절 내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매에게 너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대요. 두 분은 우리가 커서 무엇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길 기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탐구해보도록 격려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이 책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반복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아까 그 사람이랑 했던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거를 이 위대한 기업가의 부모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오글레트리 파이낸셜, 외국 회사 이름이라 제가 읽기 어렵네요. 네, 더그 미첼이라는 분은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형제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다 사주지 못했대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리도 그렇죠. 애들이 사달라는 거 어떻게 다 사줘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돈을 쓰고 싶으면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왜? 엄마가 원하는 걸 다 안 사주니까. 어린 나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땅콩밭에서 풀을 베고 잡초를 뽑아서 돈을 벌었대요. 그러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땐 돈을 더 많이 주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어릴 때 스스로 돈 벌 기회를 찾았던 경험은 내가 기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돈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기업가가 될 거야.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할 수 있게 되었죠. 마이어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이다. 네, 남들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잘하라 라고 어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은 더 부크스 컴퍼니의 존 테비스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면 언젠가 꿈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 조언을 자신의 창업 인생에서 계속 적용해 왔대요. 멋지다. 사업이 당장 막 잘 되거나 막 항상 성공하진 않아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지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지 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아유, 공부 못해서 큰일 났다. 너 그 몇 등급 맞아서 어쩔래? 너 어디 갈래? 이런 말들보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죠. 자, 지금 DWF LLP, 이게 미국 회사니까 내가 잘 몰라요. 나오미 프라이트라는 분, 이분은 부모님께 이렇게 배웠대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웠다. 아까 그분이랑 똑같죠. 무엇이든 공손하게 질문하고 비관적인 대답을 고지 듣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다. 비관적인 대답은 뭐예요? 나한테 비난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은 고지 곧대로 안 들어도 된다고 했대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를 흔들림 없이 믿어준 덕분에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고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 로펌에서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믿어주었대요. 일론 머스크 요즘 굉장히 핫하죠. 막 비트코인도 막 투자하고 도지코인 화성 간다 한마디 하면 진짜 도지코인이 오르고 뭐 하는 사람인가 정말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CEO죠. 이분은 놀랍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굉장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읽은 책 중에서 뭐 장편의 SF 소설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분은 부모님이 10살 정도 이혼을 하셨대요. 그 이후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발명과 관련된 공상에 빠져들었고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해요. 12살 때는 자신 최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여 블래스타라는 이름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팔아서 $500를 벌어들였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심한 왕따를 당하고 그 계단 밑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따를 심하게 당했대요. 그 후로 호신술로 가라테와 레슬링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우한 어떤 환경이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공상을 많이 하는, 혼자서 상상을 많이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상상력으로 지금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 X. 저는 아마 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MINC의 퀸마이님은요. 부모님이 밥벌이 하랴 미국 생활에 적응하랴 바쁘다 보니까 혼자 방치되어 있을 때가 많았대요. 이 책을 읽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너무 애들 방치한 것 같아요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막 잘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아서 관심사를 발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립심을 길렀다고 합니다. 자기주도성. 누구 엄마가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 회사 이름이랑 이름 생략할게요. 너무 우리 회사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 회사라. 부모님은 나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었다. 부모님은 한결같이 나를 칭찬해주고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잘못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별표할게요. 부모님이 한결같이 칭찬하고 떼써도 받아주면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고 싶죠. 부모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나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다른 분은요.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들었대요. 그럼 우리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공부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하네 뭐 이런 게 비슷한 말인가?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부모님을 믿고 또 나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됐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안 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진부한 말이지만 울림이 되게 컸대요. 그래서 이분은 목표를 세우면 되게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일이다. 나는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학교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듬 108이라는 회사의 사디 메타라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겠는데? 나 혼자 공부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안 갔대요. 이틀간. 일주일에 이틀, 월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표준이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결정이더라도 자신 있게 나만의 독자적 결정을 내릴 줄 알게 되었다. 남들은 너 이상해,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정상으로 바라보고 이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호기심, 관찰, 탐구심이 중요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문을 가져라 라고 했대요. 아, 멋지다. 야, 그거 꼭 남들이 시키는 거 안 지켜도 돼.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 저 그만둘게요 라고 해도 그래 그만둬 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정말 믿는 거죠. 레리 페이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구글, 유튜브 이 공동 창업자이다 전 CEO입니다. 레리 페이지는 컴퓨터공학 교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어릴 때 굉장한 독서광이었대요. 별표할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미국의 CEO들은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다른 것들보다. 책만 잘 읽어도 저는 기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책과 잡지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났다고 해요. 12살 때는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를 읽었고 그래서 혁신의 눈을 뜨게 되었대요. 12살 때.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런 걸 습득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최초로 워드 프로세서로 과제를 해서 내기도 했다. 형에게 물건 분해한 요령을 배운 뒤로 작동 방식이 궁금해서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을 분해한 일도 있었대요. 과학자와 발명가의 어떤 기질을 타고났죠.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거는 다른 또 분이에요. 한 가지에 몰두해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뭐 꿈이 이거였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경험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어디에 적성을 두고 더 끌리는지를 알게 해줬대요.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는 일이 기업가가 되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업계에 성장하려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이분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자기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됐대요.
아이와 함께 실전 연습이라는 게 소 챕터마다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거의 리뷰를 안 했는데, 아이에게 자기 전에 같이 하면 좋은 게 있대요. 긍정과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 성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에게 오늘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어? 라고. 보통 오늘 뭐 힘들었니? 친구 관계가 어땠니?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머, 오늘 배우는데 뭐 어려운 거 있었어? 이렇게 부정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자꾸 던지면 아이가 나 뭐 했는데 못 풀었어. 뭐 친구가 오늘 나 좀 놀렸어.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았던 일, 기뻤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쫑할쫑 오늘 점심이 맛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어느 과목 선생님 칭찬을 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에게 가장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게 한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탈라무스 AI에 다니는 제레미 워커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 어렸을 때 집안의 규칙에 따라서 일요일에 컴퓨터를 할 수 없었대요. 실리콘밸리나 많은 어떤 IT 계열 직종자의 자녀들이 PC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못하게 하고 책 읽기라든가 다른 활동을 더 중심적으로 시키죠. 그래서 이 집도 이제 일요일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너무 그 전략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해야지 막 점수가 올라가고, 그쵸? 아이템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그럴 수 없어 너무 답답했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게 됐냐면, 소프트웨어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게 된 거죠. 일요일 오후마다 내가 게임을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됐대요. 월요일에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글로 입력했대요. 와, A4 용지에다가 내가 해야 될 코딩을 적은 거예요. 적어서 집에 이제 노트북이 없어서 학교 실습실에 가서 타이핑으로 입력했대요. 지금도 이분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최대한 미루고, 보통 코딩할 때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PC에 바로 앉아서 그냥 막 손으로 치거든요. 하다가 틀리면 고치고 하는데, 이분은 머릿속에서 틀을 잡고, 왜냐면 PC가 없으니까. PC가 없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야겠다 해서 종이에다가 종이에 적어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다 하고 타이핑만 친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그렇게 프로그램의 틀을 짜고 키보드를 두드린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할 때 오류가 진짜 많이 생기고 이걸 해결하기 오래 걸리거든요. 이분은 아마 오류 없이 에러 없이 되게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어요. 진짜 멋지죠. 그래서 PC를 안 줘도 애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거야. 간절하면. 왜? PC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일요일날 못하게 하니까. 짱이죠. 마윈 얘기도 있어요. 알리바바 창업주. 그러니까 이 책에 이런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사례가 누구랑 비슷하다. 공상가야. 너 테슬라. 누구랑 비슷해.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어 교사였고. 이분은 영어를 연습하려고 관광객들에게 항저우로 무료로 가이드 해줬다고 합니다. 똑똑하죠. 외국인 만나서 영어로 막 얘기하려고. 근데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3수 끝에 항저우 사범대에 들어가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여러 일자리에 지원서를 냈지만 12곳에서 퇴짜를 맞고 영어 교사로 채용이 되었대요. 하버드대 입학에서도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다. 무려 10번이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내가 유학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마윈은 1999년에 알리바바를 설립해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가 알리바바 거예요. 타오바오에서 이제 알리페이라는 것으로 결제를 하죠. 지금 우리도 무슨 페이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중국은 굉장히 알리페이를 많이 씁니다. 자, 빠질 수 없는 그 훌륭한 어머니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된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질문하고요. 지나칠 만큼 산만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얘는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하게 되죠. 회고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진심으로 나를 굳게 믿어주었고 언제나 나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 살며 실망시켜서는 안 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 엄마가 큰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절대 가지 않아요. 설사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12살 때는요, 부모님 설득해서 열차에서 사탕과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대요. 야채도 팔았대요. 13살 때쯤에 매주 $50의 수익을 내서 그 돈 대부분을 전기와 화학 실험 장비를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버는 사업가이자 발명가 역할을 10대 때 한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이 해봐 라고 지지를 해준 거죠. 우리도 사업가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요? 그래서 이런 교육법을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했지만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그다음에 조말론 향수로 유명한 조말론, 오프라 윈프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등등 진짜 유명한 어떤 CEO들의 인생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로 책을 잘 읽는 아이로 키우려면, 호기심 많은 아이로 키우려면, 배려 깊은 아이로 키우려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이 책 왜 읽고 싶어요? 라고 적으시면 일주일 후에 10명을 선발해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상위 1% 자녀 교육 비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